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이 쓴 사교육비가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원이 넘게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처음으로 80%까지 올랐습니다. 그동안 통계 사각지대에 있었던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결과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교육부 출입하는 이상미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올라도 정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모든 지표에서 사교육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사교육비 조사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사교육비 총액을 보면 전체 사교육 시장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고요. 사교육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학생 한 명이 매달 사교육비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지표에서 사교육이 늘어났는데요. 먼저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으로 2023년보다 2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7.7% 증가한 건데요. 학생 수는 8만 명 정도 줄었는데 사교육비에 쓴 돈은 더 늘어난 겁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지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80%대에 진입했습니다. 학생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 기준으로 매달 사교육비에 쓰는 돈은 59만 2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가구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는데요. 월소득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보다 12.3% 증가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재작년 정부 목표가 사교육비를 물가 상승률 이내로 가두겠다는 거였고 이게 안 되니까 지난해에는 총액을 꼭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물가 상승률의 3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이 교육부 뭐라고 합니까? 네, 먼저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고요. 다만 사교육비가 계속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는 건데요. 일단 교육부가 2023년 6월에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이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늘봄학교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됐기 때문에 이 조사 시점에서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는 이 학원비 자체가 인상됐다는 부분을 들었는데요. 이게 과목당 금액만 오른 게 아니라 과목을 쪼개서 학생들이 더 많은 수업을 듣도록 유도하는 관행도 지적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수업에서 가르치던 내용을 쪼개서 2~3개의 수업을 개설하고 또 이를 모두 수강하도록 하다 보니 이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사교육 시간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올해 사교육비 경감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최소한 물가 상승률 아래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요. 또 이 사교육비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교육중점연구소에서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돈이 있건 없건 사교육비를 늘리고 있는 건데 그건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의대 증원이라든지 대입제도 개편 같은 입시 변화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입시 제도가 바뀌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78%로 2023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도 7.8시간으로 학교 급별로 비교했을 때 중학교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이 중학생들은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와 또 2028학년부터 바뀌는 대입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바뀌는 입시 제도로 인해서 사교육이 늘어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 입시 변화가 사교육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입시 제도가 현장에 정착이 된다면 오히려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거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통합형 수능을 치르고 또 고교 내신도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데요.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또 의대 증원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늘어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로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상위 10% 이내의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교육은 사실상 최상위 1%에서 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 증가 문제가 단순히 의대 증원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대 증원 정책이 사교육비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은 학교 가기 전부터도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결과도 처음으로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세 미만 유아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시험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사교육 참여율은 절반에 달했고 또 2세 이하 영아도 4명 중 1명꼴로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가 한 달 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33만 2천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가 쓰는 한 달 사교육비는 85만 6천 원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보다 3.75배나 많았습니다. 이 기관에 다니는 대신 반일제 영어 학원이나 놀이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보통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반일제 영어 학원의 월 평균 비용은 154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 부모의 소득에 따른 격차도 크게 나타났는데요.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유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2만 2천 원인데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4만 8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이가 6배 넘게 벌어지는 건데요. 사교육 참여율도 2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조사가 시험 조사로 승인 통계인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할지는 정책 연구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2살이면 아직 기저귀도 못 된 아이들이 4명 중 1명은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건데 교육부 어떤 대책 내놨습니까? 네, 교육부는 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교육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늘봄학교와 교육발전 특구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건데요.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와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으로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지방의 소도시나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센터에서 학습 코디네이터의 관리를 받으면서 EBS 프로그램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대학생 멘토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4세 고시, 7세 고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 학원을 대상으로 지나친 광고나 초과 교습비 징수 문제를 살펴보는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점검만 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유아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했는데요. 323개소를 점검한 결과 고발 5건, 행정처분 191건, 행정지도가 90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학원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행정처분을 하는 건 필요한 조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의대반 방지법 등 이 과도한 사교육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이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해서 경쟁적인 선행학습 대열에 참여하게 만드는 행태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이 과도한 입시 경쟁을 일으키는 대학 서열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사교육비 뛰는 속도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공교육에 미치는 폐해도 크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아이 낳을 엄두를 도저히 내지 못하게 됩니다. 과감하고 현실적인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